자, 이제 용해도 차이로 분리하기를 공부할 건데 여러분들이 용해도를 무척 어렵게 공부했거든요. 그 내용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용해도 차이를 분리하기 위해서 먼저 용해도의 뜻을 복습해보면, 용해도라는 것은 용매 100g 속에 최대한 녹는, 즉 포화 상태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녹는 용질의 질량, 수, 그램수라 해서 숫자만 쓰고 그램이란 단위가 붙어요. 이게 용해도인데, 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천일염이에요. 천일염은 바닷물을 준비하는데, 이 바닷물에는 당연히 물 더하기 소금 더하기 등등 기타 다른 녹는 물질인 염료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바닷물이 점점 해서 물만 사라지면 여기 있는 덩어리들이 남겠죠. 즉 얘네는 녹지 않고 고체 가루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얻죠. 이렇게 얻는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용해도 차이로 불리는데, 이거는 그냥 물만 증발시키면 되거든요. 하지만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을 때도 분리할 수가 있어요. 297페이지에 있는 염화나트륨과 붕산의 분리라는 실험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실험이고요. 요 실험에 그래프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요 실험을 해석해 볼 거예요. 297페이지 실험을 잘 한번 볼게요.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80도씨의 물에 물과 찬물과 염화나트륨, 붕산 등을 준비한 다음에 정확히 잘 녹여서 어떻게 만든다는 건데, 먼저 결과 및 과정을 볼게요. 과정이 뭐냐? 80도씨 물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35g의 소금을 녹이는 거예요. 80도씨 물에 35g의 소금을 녹이는 거예요. 그리고 붕산을 넣는데 붕산의 양은 15g이에요. 붕산이라는 물질을 넣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80도씨 물을 몇 도로 낮추냐? 20도로 낮춰보는 거예요. 20도로 냉각시키는 거예요. 냉각.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먼저 각각을 살펴볼 거예요. 소금이 염화나트륨이에요.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해석을 위해서 297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용해도 곡선을 이용할 거예요. 염화나트륨의 용해도 곡선과 붕산의 염해도 곡선이 두 개가 한 그래프에 같이 나타나는데, 염화나트륨만 해결해 볼게요. 염화나트륨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80도에서 최대치의 숫자가 얼마냐면 36이 넘네요. 최대치가 한 37이라고 합시다. 36이 넘으니까 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20도에서 최대치를 잘 봤더니 36이네요. 20도, 80도. 염화나트륨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 염화나트륨은 물 100g에, 죄송해요. 여기 물 100g 준비합니다. 물 100g에 80도에서는 37g 정도 녹고 20도에서 36g 정도 녹아요. 그런데 35g 들어있대요. 그러면 얘가 20도로 돼도 다 녹아있겠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소금은, 염화나트륨은 80도에서도 다 녹아있는 상태고요. 20도에서도 35g밖에 없으니까 다 녹아있는 상태예요. 얘는 항상 물이랑 섞여있는, 녹아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붕산 볼게요. 붕산은 80도에서 우와 36이에요. 붕산 거 볼게요. 따로 그리는 거예요. 붕산 80도에서 36g 녹아요. 그리고 20도에서 5g이 녹아요. 5g만 녹아요. 재밌는 사실은 여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80도씨 물에 36g까지 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만 넣네요. 15만 들어갔죠? 15가 녹아있어요. 붕산이. 그런데 얘가 온도가 떨어질 거예요. 자그마치 60도씩이나 떨어져서 20도가 되면 20도에는 5밖에 안 녹네요. 5밖에. 그러면 15가 녹아있는데 5밖에 안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결과가 10g은 5만 녹을 수 있는데 15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g은 석출, 즉 고체로 나와요. 이 고체로 나온 것을 걸러버리면 되거든요. 거름종이 놓고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흙탕물에서 흙만 남고 물이 떨어지듯이 가루가 생겼으니까 이 가루가 거름종이 다 걸러질 거예요. 이렇게 되는 방법으로 붕산 10g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소금이 아니죠. 붕산만이잖아요. 소금은 다 녹아있거든요.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분별 결정이라고 해요. 분별 결정이라는 말은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 물에서 한 가지 물질을 얻어내는 방법을 분별 결정이라고 해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붕산만 다 얻어버리면 나머지는 다 소금이잖아요. 염화나트륨. 그러면 분별 결정에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니까 용해도 복수를 해석하고 몇 g이 석출될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문제가 뒤쪽에 문제에 또 나와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 종합 문제에 또 한 번 나오니까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하는 분별 결정 말고 어떤 방법이 또 있냐? 바로 추출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추출. 대표적인 예가 녹차예요. 녹차 티백은 녹차 잎이랑 녹차 성분, 차 성분이랑 다 녹차 잎 속에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걸 뜨거운 물속에 넣으면 녹차 성분이 물어서 물속에 나오죠. 그러면 녹차 잎과 녹차의 차 성분이 서로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특정한 액체를 집어넣어서 그 액체 속에 녹아서 빠지는 방법을 추출이라고 해요. 이 추출과 비슷한 방법이 298페이지에 있는 왼쪽에 있는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이 크로마토그래피, 이 단어를 잘 기억하고 밑에 있는 방법을 볼게요. 크로마토그래피의 대표적인 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혼합물을 용매에 녹여서 흡착력이 강한 물질에 스며들게 하고 혼합물을 이루는 각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한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색소 분리, 운동선수의 약물 복용 등의 도핑 테스트에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고, 밑에 그림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 물을 준비하고 종이를 준비하는데, 이 종이 위쪽, 물에 잠기지 않는 위쪽에 수성으로 물에 녹는 까만색 사이펜을 놓고 잠시 뒤 이거 고정을 이렇게 시켜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당연히 물이 종이를 따라서 물이 올라가겠죠. 물이 올라갈 거예요. 당연히. 왜냐? 종이는 물을 흡수하니까. 그러면 물이 올라가다가 물에 녹는 사이펜이 있으니까 얘를 녹이겠죠. 녹일 거예요. 그럼 추출이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추출이 되냐? 빨간색, 까만색을 이루고 있는 색소가 있어요. 얘 빨간색, 파란색, 예를 들어 초록색 등이 여기 적절하게 잘 섞여 있는데, 얘네가 올라갈 때 빠른 애와 느린 애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빨간색 무늬, 초록색 무늬, 파란색 무늬가 돼요. 그러면 빨간색은 참 빨리 올라가네, 초록색은 참 천천히 올라가네 라고 해서 올라가는 속도 차이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혼합물에 분리해서 용해도 차이로 분리까지 나왔으면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우리 주변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300페이지부터 볼게요. 300페이지엔 제목이 우리 주변의 혼합물을 분리고 흑인 아이들이 그냥 물을 마시는 경우와 파란색 이상하게 되어 있는 물질이 있는데, 얘가 물체가 생면빨대예요. 생면빨대를 이용해서 물을 마시는 그림이 있어요. 300페이지 그림을 보고 설명하면 오염된 물이 들어갈 때 첫 번째 분리 과정이 있어요. 뭐냐? 망을 통해서 거름이 생겨요. 거름.
걸음. 이거는 고체를 걸러낸다. 걸음종이나 이렇게 망을 사용할 때 고체를 걸러내는 것을 걸음이라고 해요. 걸음을 사용하고 걸음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걸러지지 않는 세균들은 아이오딘을 지나게 되면 세균들이 다 죽겠죠. 아이오딘은 독성 물질이 있어요. 약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괜찮지만 세균을 죽이는 살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오딘을 넣어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일 거예요. 그리고 활성탄을 준비하면 활성탄에서 남아있는 아이오딘도 제거하고 그리고 다른 세균도 제거하고 기생충들도 분리할 수 있어요. 활성탄이 숯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깨끗한 물이 나와서 마실 수 있다가 바로 이런 장치가 생명빨대라는 장치예요. 그래서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만약에 활성탄을 먼저 넣으면 막혀버리거든요. 혹은 아이오딘을 먼저 넣으면 아이오딘이 상해요. 왜냐? 다른 이제 큰 입자들 때문에.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가 302페이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름을 녹는 용매를 사용해서 기름때를 제거한다. 여러분도 그냥 옷을 해서 빨래하는 건 물에 다 녹는 것들이에요. 근데 세제를 사용해서 기름 성분도 녹이죠. 예, 그래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가에서 키질한다. 이거 이렇게 들어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림 중에 오줌 싸면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 그게 키예요. 이 키를 키질하는 거. 그러면 곡식의 건불이 무엇이냐면 곡식 중에서 쭉정이 비슷한 거예요. 그냥 필요 없는 부분. 그러니까 돌은 무거워서 키질을 하면 키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키질하면 돌이 여기 보이고요. 건불은 날아가고요. 여기에 알곡이 생기는 거예요. 즉 진짜 씨들이 여기에 남고 돌이 여기에 남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보고 돌 버리고 건불은 날아가고 이게 키질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여러 가지 물질을 보낼 때도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을까? 아니죠. 앞부분에 혼합물을 분리하는 게 또 있었죠.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사금 채취하는 거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확인해 보면 밀도차를 사용하는 게 어디 있었냐면 295페이지 있었는데 사금 채취하는 거, 벽시 보는 거, 혈액의 원시 분리 등도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혼합물을 분리까지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건데 재밌는 사실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물질의 특성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미 시험을 봤기 때문에 안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 용해도 차이로 분리하기 위해서 나머지 이것들까지 포함해서 뒤쪽에 있는 단원 정화 문제를 꼭 풀어보기를 권할게요.